안녕하세요. 격돌 투자sam독지의 김지연입니다. 3월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먼저 이 봄바람을 타고요. 어김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오늘도 저희 격돌 투자sam독지는요. 새 전문가와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고요. 또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지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밥TV 이현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원의 투자전략팀의 김정철 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분씩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현석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저 먼저인가요? 네. 지난 한 주,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 저는 MWC 쪽에 좀 관심을 두면서 좀 지켜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슈하고도 맞물리는데, 갤럭시 S3, S6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요새 좀 추위가 가시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바람이 불면서 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염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재미없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거의 이제 반복적인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살짝 이제 교회로 나갔다 오고 바람을 쐬려고 갔다 왔는데, 너무 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좀 일찍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말엔 좀 쉬고, 주간에는 거의 시장 보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철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약간 무거운 얘기긴 한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저작권 때문에 좀 경찰서에 갔었는데. 큰일 치르셨네요, 네.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못 잡는다고, 이제 수사를 접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대충, 왜 못 잡는 이해는 됐는데, 이제,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네, 좀 한 주 동안 바빴습니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번 주도 이 전문가분들의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의 이슈가 된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슈앤 스캔들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갤럭시 S6 흥행 가능성과 부품주 중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WC 2015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2일부터 오늘까지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단연 돋보이는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였죠. 시장 기대감이 높은 만큼 관련 부품주들까지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갤럭시 S6가 흥행 가능할지 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게 될지 오늘 이슈 함께 하시죠. 자, 먼저 팀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그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아이폰과 항상 비교가 되었던 갤럭시였던 만큼 또 이번에는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이번 이제 갤럭시 S6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인데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것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도 분석 리포트를 좀 내놨었는데 뭐냐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루머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능들이 탑재될 것이다, 어떤 기능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시장에서 똑같이 출시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무선 충전 그리고 이제 메탈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삼성 루프페이 인수하면서 삼성페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모두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충족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심지어 전 후면 카메라 화소수까지 거의 시장에서 예측한 것만큼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예측이 미리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벌써 바닥에서 선 반영이 된 부분들 오히려 이제 발표 이후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PCB, 연성 PCB 쪽 그런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4월 10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판매 추이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재밌게 증권사 과거에 이제 좀 증권사에 있어가지고,
그 동기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제 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뿌려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는 사고 싶다라는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근데 네. 가장 거기서 이제 걸리는 게 과연 삼성전자가 가격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태껏 이제 아이폰 쪽 계속 쓰시던 부분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 강점은 그 충전기를 이제 뭐 탈부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는 뭐 네. 매력적인 부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메탈 쪽으로 하면서 이제 뭐 빠른 무선 충전 시간을 뭐 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네. 결제 관련주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뭐 그 한국사이버결제나 아니면 뭐 여러 이제 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런 결제 관련주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그 외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결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마그네틱 칩으로 이제 뭐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프리미엄급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가격에 따라서도 판매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격, 그 초반 판매량은 사실 이제 가격이 어떻게 네. 이제 되는지, 그리고 그 후반에는 사실 이제 뭐 국내나 뭐 해외나 더 비싸겠지만 지원금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탈 재질과 무선 충전 그리고 결제 솔루션 같은 것들이 차별화가 되는 점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현석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S6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오늘 주제만큼은 여기서 제가 가장 뭐 스마트란 단어랑 우리 지금 세 네. 패널분들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인정합니다.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MWC 자체도 사실 삼성전자를 위한 어떤 쇼가 아니었냐, 이런 뭐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측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 어떤 삼성의 경영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사실 없었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 나왔고, 뭐 사실 지금 나온 스펙만 보더라도 삼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주 최강의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주 최강의 스마트폰이 과연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뭐 갤럭시 S6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지난 삼성에서 전작에 출시했던 노트4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핸드폰의 어떤 신제품 출시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교환 주기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통신사와 결합된 어떤 가격적인 경쟁으로 네. 이렇게 저희가 좀 해결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조차도 지금 소비자의 교체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하이엔드 시장이 포화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가장 뻔한 거였죠. 아이폰에서는 지문인식을 탑재한다거나, 갤럭시 쪽에서는 지금 메탈 케이스와 무선 충전을 좀 탑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무선 충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반쪽짜리 무선 충전을 좀 시행하지 않았나. 사실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 공명 방식을 채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방식 자체도 자기 유도 방식인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옵션 충전 패드 또한은 번들이 아닌 옵션으로 좀 팔기 때문에, 이거는 갤럭시 S 4부터 나왔던 그런 무선 충전 형태와 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갤럭시 S6에 따른 고사양 부품주들의 약진은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반쪽짜리이긴 하지만은 향후에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뭐 RF텍이라든지 아모텍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가 지금 500만 화소로 굉장히 높아졌죠.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1600만 화소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카메라 모듈 업체라든지 블루 필터 업체들, 거기에는 뭐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지금 슬림화와 곡선화, 특히나 S6의 엣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공면화를 이루면서 네. 스마트폰의 공면에 대한 중요성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FPCB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가고 있습니다. FPC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갤럭시 S6 이전에 아이폰이 슬림화를 단행을 하면서 한 차례 좀 레벨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뭐 핫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컴, BH 같은 종목들이 이 FPCB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그런 기업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사실 지금 이제 쇼는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와서 S6의 수혜주, 그다음에 관련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지금은 재료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삼성향의 어떤 부품군들보다는 사실 4월에 나오는 아이워치에 대한 F량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가 어떨까 네. 이런 역발상 투자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럼 RF텍은 어떻게? RF텍은 조금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고 사양을 자랑하지만 흥행에는 예상보다 조금 덜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수혜주로는 무선 충전 관련주와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맨 마지막에서 두 분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까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우주 최강 스마트폰. 네, 맞아요. 우주 최강 스마트폰 맞는데, 갤럭시 S5도 나올 때는 우주 최강 스마트폰이었어요. 근데 지구인들이 안 쓰고 우주인들만 쓰는 거죠? 우주인들만 쓰니까. 근데, 그래도 지구인들 꽤 많이 쓰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 출시하면서 대화면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이제 이번에 갤럭시 S6 하면서 애플의 메탈, 그 다음에 디자인 좀 비슷하게 서로 차용을 했죠. 그리고 서로, 제가 볼 때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다들 약간 좀 부정적인, 언론은 되게 찬사예요. 언론은 엄청 찬사인데, 네. 이제 좀 한꺼풀 파고 들어가면 좀 약간 부정적인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찬사인 이유가 보니까, 그날 이제 발표할 때, 언팩 행사를 할 때,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이 박수를 참 유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선 네. 충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자발적으로 다들 박수 쳤는데, 나머지 사양들 나올 때는 이제 기대한 만큼 딱 나와서 그런지, 오히려 카메라는 2천만 원서 기대했는데, 1,600만 원서 나왔는데, 임직원들 이렇게 너무 박수를 많이 쳐가지고, 제가 따라 쳤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들 근데 언론에서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작은 차이가,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아이폰이 대화면 채택한 이 작은 차이로 좀 크게 좀 성공을 했듯이 삼성전자도 이런 약간 디자인적인 작은 차이가 좀 성공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AP칩 같은 경우가 삼성이 지금 엑시노스를 자기 걸 탑재를 했잖아요. 그 전에 퀄컴 스냅드래곤 했었는데 퀄컴 스냅드래곤이 좀 발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엑시노스를 채택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자체 LSI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좀 개선, 그러니까 적자폭을 좀 줄이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이면에서 좀 괜찮다고 봐요. 저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도 물론 IM 사업부도 문제가, 그쪽을 좀 매출은 올라가 있지만 저는 시스템 LSI도 제일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니 단가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판매가를 낮추면요, 부품사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네. 근다고 판매가를 올리면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딜레마 사이에 가격 정책이 어떻게 책정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격 정책이 의외로 싸다 그런 부품 좀 볼 게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가격 정책이 좀 괜찮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볼 게 없어질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이제 애플에 좀 계속 경쟁을 하려면 시장에서 5천만 대 이 얘기를 하는데 네. 5천만 대 갖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7천만 필요할까요? 대 정도 팔아야 네. 아이폰 6 정도는 물량만큼은 출하를 해야 좀 그나마 좀 경쟁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도 의외로 부품주 중에 좀 관심을 가질 볼만한 부품주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의견들이 좀 이미 부품주 재료 노출됐다고 하는데 저 조금 달라요. 판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출하량을 계속 늘리면서 계속 출하량이 늘리면은 어차피 원가는 계속 떨어져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하량을 늘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부품주들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품주들 중에서는 제가 좀 보는 게 네페스. 네. 네페스는 어차피 엑시노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페스나 또 해성옵티스라고 해성같이 등장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렌즈 모듈 쪽에서 전부 다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또 꽤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 세코닉스는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양강철이 알루미늄 국내 유일하더라고요. 네.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양강철도 어떤가 싶고
아모텍이 최근에 이제 NFC 때문에 무선 충전 때문에 좀 이슈를 받았는데 아모텍이 워낙 비중도 크고 아모텍이 삼성전자 관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모텍도 괜찮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서 종목을 하나 얘기했던 게 있었죠. 솔브레인이라고. 네. 네, 제가 종목을 그랬었죠. 제외를 했는데 네. 제외하고 나서 폭증했어요. 네, 그 솔브레인이 식각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식각 관련해서도 괜찮고 이런 어차피 이쪽은 이제 스마트폰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전초전으로 일단 한번 주가가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벨업 하려면 판매량을 추이를 보면서 주가가 한번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투자자분들은 각 부품, 그러니까 밸류체인이죠. 밸류체인들을 다 깨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계속 밸류체인들에 대해 관심을 좀 집중해 보시면은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그랜드하게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는 삼성과 애플이 서로 주고받기 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최소 7,000대 이상, 7천만 대 이상 팔려야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관련주로는 네페스와 해성 옵틱스, 그리고 세코닉스, 동양강철, 이렇게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렇게 이슈의 스캔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종목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정 포트폴리오의 운영 규칙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입니다. 매주 신규 종목은 토론을 통해서 편입과 제외를 결정하고요. 편입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또 제외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도하고요. 목표가를 제시한 경우 도달 시 매도합니다. 손절가와 트레일링 스탑을 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하고요. 총 10종목 이내로 운영을 하고 각 종목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그럼 지난주 수익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입니다. 네, 한샘은 지금 10.81%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RF텍입니다. 양호한 흐름인데요. 3.91% 수익 중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4.98% 수익 중입니다. UIL과 유이닉스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12.17%로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성산업과 나스미디어, 안랩까지 이렇게 수익률 봤고요. 한국콜마와 프레시웨이는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제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먼저 김영철 팀장님, 한샘과 화성산업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다가 3월부터는 조금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종목들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쉬어가는 구간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한샘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고점 부근에서 일단은 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좀 조정을 받아서 사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고점에서 음봉이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추세 자체가 21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한생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측면 좀 주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MSCI 지수 그 편입 변경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들어왔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상 일부 그 비중을 채워야 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 물량이 단기간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결국엔 외국인도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이 뭐 오히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이라면은 사실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건자재 건설 섹터가 움직이기 전에 사실 뭐 편입을 해가지고 사실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괜찮은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이것도 뭐 견조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은 거의 없고, 그리고 조정 폭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한 2, 3% 정도밖에 이제 조정 폭이, 나오지 않고 있고, 11선도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홀딩, 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 종목들이 방송을 아는 것 같습니다. 화성산업도 사실 지난 방송 때 이제 뭐, 방송 출연하는 날 신고가, 고가를 찍었는데, 오늘 내추럴 엔도텍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 이제 3.45%, 한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이 한 12% 그냥 넘기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차익 실현을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제2의 셀바이오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거는 이 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뭐 한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 시에 눌려주면은 다시 이제 재편입을 할 예정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 수급 상황이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그냥 뭐 대놓고 매수가 들어온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거의 이제 주요 매수 포인트는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자체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 결국엔 이제 외국인도 그런 흐름들을, 뭐, 잡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펀더멘탈적이나 수급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지만, 네. 일단은 4거래일 정도 이제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한다. 하지만 뭐, 수익권 뭐 충분히 뭐 일주일 정도의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는 그런 수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대 상승한 내추럴 엔도텍은요,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차익 실현을 하겠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석 대표님의 RF텍과 나스미디어 그리고 위닉스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대응 방안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RF텍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상승분을 이기지 못하고 차익 매물들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금 저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재료 노출로 인해서 무선 충전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RF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트상으로 좀 뭐 보여드리면 좋은데 재밌는 뭐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S와 관련된 RF텍의 움직임인데 2012년 3월 4일날 무선 충전에 관한 언급이 시장에 최초로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은 S4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급상승을 했었고 역시나 2013년 3월 4일이죠. 여기도 MWC가 발표된 이후에 여기에서 급격한 차익 매물들이 나왔고 2014년 3월 4일날 역시나 무선 충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이번에 2015년 3월 4일 역시나 3월 첫째 주에 MWC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하고 좀 들어갔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RF텍 같은 경우에서 자기 공명 방식의 어떤 방식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번들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은 2012년도와 같은 과거 영장이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역시나 반쪽짜리 무선 충전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RF텍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들고 나와서 재진입을 좀 노려보고, 일단은 뭐 지금 수익권에서 마무리기 때문에 소폭 수익권입니다. 3% 정도 수익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 최초가에 수익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나스미디어죠. 네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한 심정이실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장에 지금 600포인트를 좀 넘었지만은, 네. 사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우리 회원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이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정고점 트라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매수 진입 자체가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좀 높았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금요일날 시초에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는 매수가 자체가 좀 높아서 지금 소폭 손실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스미디어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요인은 바로 수급입니다. 연기금을 위주로 한 지금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면은 전고점 29,000원대 매물을 돌파해서 3만원대 라인에서의 어떤 추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손실 구간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승부르기 구간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종목이죠. 위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익권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계절적인 요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지리분분한 모습을 보이는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좀 보일 텐데, 지금 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권을 돌았기 때문에 전혀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인 요소가 위닉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2분기까지는 위닉스의 어떤 움직임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닉스의 어떤 매출, 2014년 4분기에서 지금 실적이 좀 돌아섰고, 그 이후에 어떤 상방으로 지금 추가적인 레벨,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두 종목 보유하고 다음 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위닉스는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도록 하고요. RF텍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의 수익 실현 후에 이런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도 보유하신 종목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종목은 끝까지 손절가는 건 없는데, 크게 움직이지도 않네요. 네,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먼저 보시면은, 네.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은 게, 이게, 27일인가요? 27일날, 장 끝나고, 현대상선에 출자, 167억 정도 출자를 한다 그래서, 현금이 또 빠진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그, 재료가 아주 실적 대비해서는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돌려 세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서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손절가 대신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다만 한 64,000원 정도로 좀 하향을 조금 해주고요. 그러니까 65,000원까지 손절가를 올렸었는데 다시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서 64,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 방금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20%대까지 네.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올해는 꼭 없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다음 뉴스에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밸류 작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 다음 종목으로는 UIL이죠. 네. 있죠. 예, UIL인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주변에서 UIL보다 성원인텍이 더 낫다. 다들 성원인텍이 더 낫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편입 이후 주가 흐름은 UIL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UIL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슈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5를 작년에 갤럭시 5를 런칭했을 때, 우주 최강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중저가 네. 스마트폰 시장에 오히려 더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사실 갤럭시 S6 나와서 다들 프리미엄 폰으로 우르르 가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중저가 시장이 더 훨씬 더 성장성이 더 크다. 그런 면에서는 UIL 정도가 반드시 포트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UIL 같은 경우 오늘 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주가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순매수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얘는 또 UIL 같은 경우 선저가를 좀 더 상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13,800원이면 너무 좀
낮은 단위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 네. 손절가를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랩입니다. 네. 안랩이 예상외로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안랩 같은 경우는. 뭐, 예상외로. 네, 예상외로, 안랩은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네, 왜냐하면 네, 올랐던 안랩을 종목인데. 봤을 땐 저는 딱 그 MWC 때문에 딱 사실 한 거예요. 핀테크 네.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삼성전자가 루페이를 인수한 것 때문에 좀, 여긴 보안 솔루션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루페이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안랩이 뭐 크게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뭐 크게 뭐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런 그 모바일 결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안랩은 계속 아마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이 아마 삼성전자가 일단 뭐 하나 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또 나올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 iWatch도 곧 출시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모바일 결제에 관련한 이런 그 솔루션, 보안 솔루션은 계속 수요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안랩도 보유를 할 거고요. 보안 솔루션 업체 중에는 안랩 같은 종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랩 계속 보유할 겁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64,00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하고요. UIL은 손절가를 15,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제외된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과 RF텍, 그리고 3월 3일에 손절된 CJ 프레시웨이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빈자리를 새로운 종목들로 편입을 시켜봐야겠죠? 자, 김영철 팀장님부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앞전에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CJ 프레시웨이랑 대상을 했을 때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음식료 업종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음식료 업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대상은 오늘 급등하던데요, 오늘? 예, 뭐, 네. 어차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고 급등하면 급등하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무튼, 음식료 업종을, 사실 제가 음식료 업종을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뭐, 무학에 대한 설명보다 전반적인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IT 비중이나 수출주를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편입을 하기보다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들어온다라는 거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보고선 강하게 매수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럼 결국엔 외국인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환차익까지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환차익을 먹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워낙 강세가 나타나야 되고,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유틸리티 업종이랑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월 22일 양적 완화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이라면은 최소한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하나는 내수주, 그러니까 유틸리티나 아니면 음식료 업종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기업 설명드리면 사실 무학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잘 아시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니까 좋은데이 소주의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방 쪽에서 이제 상당히 강한데,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유율 확대에 이제 좀 힘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기업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기타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중요하다. 내추럴 엔도텍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안 좋았지만은 어쨌든 매출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도권으로 진출하면은 당연히 MS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학을 일단은 뭐 음식료 업종이랑 그런 이제 매출 증가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은 뭐 한 종목 들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어제죠. 이제 SM이랑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매출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뭐 3년 만에 한 2배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사업을 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 구간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월달 이후부터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 지지가 나오면 상단까지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영역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법인 설립을 앞둔 미디어 플렉스와요, 이 좋은데이를 주력으로 소주 사업을 하고 있는 무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현석 대표님, 이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하게 지금 호불호가 좀 저와는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한 갈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한 종목을 좀 들고 나오지 않았나. 그게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이죠? 하나는 뭐 저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건데 네. 미디어 플렉스를 좀 좋아하시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디어 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이면 결국에는 뭐 영화에 대한 배급과 판권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과거에 뭐 은밀하게 미디어계가 한번 상영에 뭐 성공을 하면서 뭐 미디어 플렉스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을 좀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도둑들입니다. 도둑들입니까? 도둑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도둑들 이후에 계속 연이어서 히트작들을 뭐 개봉을 했었는데 매 패턴이 항상 같은 뭐 여기에서 또 꼭지 뭐 영화 개봉 이후에 또 뭐 영화가 개봉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좀 조정해 나왔던 종목이라서 뭐 너무 뻔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환차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제가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나 좋은 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서울 쪽에서 사실 프로모션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뭐 서울 무학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경상북도, 남도에서 지금 마켓시어 점유율 1위의 그런 소주 업체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주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타사의 뭐 소주를 한 3병 정도 주량을 좀 먹고 있는데 세시네요. 좋은 도일을 네. 먹게 되면 5병에서 한 6병 정도 먹어도 뭐 주량 자랑. 아니면 그 정도를 좀 먹어도 술 되게 많이 뭐 드시네. 괜찮다라고 좀 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 저도 소주기 때문에 한 병 먹을 거 2병 먹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표님이 생각을 기여를 하고 합니다.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좋은 데가 있는 그 업소에서는 좋은 데를 좀 먹도록 네.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팀장님, 네,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이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데에 있는 술집에서 좋은 데를 시켜요. 네. 왜냐면 최근에 되게 맛있는 모현동에 되게 맛있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부산의 향수? 예, 그런 약간 좋은 데 파는 술집이 있는데 네. 거기 줄 서서 먹거든요. 거기는. 네. 그렇게 갑자기 확 떠올랐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좋은 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그 근데 브랜드가 서울에서 지금 인기가 많이 네, 수도권에 생겼다는 진출을 했죠. 무학이 거겠죠? 좀 수도권에 네. 진출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발굴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고 결정적으로 네. 밸류가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좀 아직까지도 되게 고평가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실적 기준으로도 그냥 딱 적정한 밸류인데 뭐 내년에 조금 더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내년 앞으로 현행 1년짜리 PER로 보면은 봤을 땐 저평가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무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두 분이 좋아해서. 두 분이 너무 강력하게 저는 무학을 미디어 플렉스랑 얘기하셔서요. 무학을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예, 무학은 좋아하고요. 미디어 플렉스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혹시 영화 명랑 혹시 보셨나요? 명랑? 봤죠? 예. 네. 중계에서 상영을 했어요. 예. 뭐 BP나 나왔으려나 모르겠어요. 명랑의 모멘텀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미디어 플렉스 명랑 모멘텀이라고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중국 진출, 미디어 플렉스를 항상 얘기할 때 중국 진출을 얘기를 해요. 예. 예. 중국 진출, 솔직히 명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좀 계획적으로 대단히 좀 맞춰서 했었거든요. 중국, 무슨 그 날에 맞춰가지고 했을 거예요, 아마. 딱 상영을. 아마 그때 일본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했는데도 실패했거든요. 중국 진출 과연 미디어 플렉스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의문이 듭니다. 그럼 두 분이서 강력하게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하셨던 불안합니다. 무학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석 대표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종목 좀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뭐 그래도 큰 손실보다는 뭐 RF텍 수익권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 한 자리를 좀 메꾸기 위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LG양 부품주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모바일 군에 대한 LED 제조 생산하는 업체고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처를 좀 확보하고 있고 애플에 대한 매출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플에 대한 비중은 좀 확대되면서 4월에 있을 애플워치 출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시 지금 수급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차트상의 모습도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이평선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좀 변화하는 모색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LED 전반적인 LED 산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LG 이노텍뿐 아니라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루멘스, LED 산업군의 어떤 섹터 전반적인 지금 업황 자체가 네.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뭐 이 자리에서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 같은 모습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저희 포트에 없는 업종군에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열띤 좀 토론을 틀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뭐 제약주나 바이오주에 대한 뭐 포트 편입에 대해서 좀 썰전 같은 걸 폈었었는데 결국에는 안내 때문에 좀 들어가지 못했던 네, 그랬었습니다.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사실 좀 급등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좀 망설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종가까지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이 좀 내려왔었고 내일 진입 자리는 적당하다 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브랜드 바카스라는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반 의약품 그런 매출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에 대한 임상 1상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역시나 지금 꾸준한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서는 지금 손색이 없고 일반 의약품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우리 포트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워치 출시를 앞두고 애플이랑 부품 비중을 높이고 있는 LG 이노텍과 바카스로 유명한 회사죠.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새로운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편입과 제외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들이 좀 다각화가 되어 있어서 LED 쪽 부진한 부분들을 카메라랑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커버를 좀 해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그런 부분 뭐 LG 이노텍도 수급도 다 좋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약주가 없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제약주가 이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수익률을 좀 못 따라가 본 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수급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윗꼬리는 뭐 차익 실현의 윗꼬리기보다는 앞전 물량 소화하는 그런 윗꼬리의 개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뭐 투신 쪽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와서 저는 일단 동아소시홀딩스에 한 표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동아소시홀딩스 편입되는 거 동의하시나요? 동아소시홀딩스를 좀 저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시밀러 얘기했잖아요. 네. 당연히 그리고 나서 안내부 편입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좀 묘미를 좀 주기 위한 포트폴리오 업종별로 다양하게 하고 진짜 그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좀 넓은 생각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동아소시홀딩스 바이오시밀러 중에 그래도 동아소시홀딩스가 그다음 좀 안정적이에요. 다른 데는 좀 약간 편차가 좀 심한데 물론 동아소시홀딩스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상장하면은 뭐 밀리긴 하겠죠.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는 동아소시홀딩스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LG노텍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아소시홀딩스가 더 아니요, LG노텍도 괜찮다고. 좋아하시잖아요, LG. 네, LG도 되게 좋아요. 저 LG노텍도 되게 좋은데 LG노텍도 좋다고 하면은 제 거 종목이 못 들어가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저는 오늘 종목 준비를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깝게 신중하게 사실 하시는데요. LG노텍은 사실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어요. 한 가지는 굳이 딱 뽑자면. 아니 굳이 꼽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뭐 봤는데 아니 같은 차트를 같은 수급을 보는데 이거 수급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수급이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LG노텍 이게 꼭 수급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기분이 빠져서 그러신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최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LG노텍은 솔직히 LED 쪽은 봐야 된다. 네, 물론 4월달 애플 iWatch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갤럭시 S6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갤럭시 S6 종목을 하나 들고 왔어요.
네, 뒤에 기대해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아이워치는 조금 시간이 있지 않았나. 포트에 지금 저는 그거였습니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도 섹터였고 사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IT 부품주가 좀 있습니다. 뭐 UIL도 그렇고 뭐 있는 뭐 UIL 중저가니까. 있는데 네. 사실 삼성향보다는 애플향 쪽이나 LG 쪽향, LG향 쪽의 어떤 부분들도 한번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네. 준비를 했었는데 뭐 오늘 두 종목 다 욕심은 없습니다. 뭐 한 네. 종목 지금 뭐 동아소시홀딩스에 대한 어떤 뭐 강력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LG노텍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단점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만 있는데, 들어가도 저는 뭐 오늘 만족입니다. 네, 그럼 동아 소시아홀딩스 편입시키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정철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네. 종목인가요? 뭐 저는 뭐 좋은 종목들이라 짧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예, 제가 얘기한 첫 번째 종목 캠트로닉스고요. 아,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 부품주입니다. 부품주인데 약간 좀 많이 안 알려진 부품주죠. 예, 싱글라스와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올해 좀 흑자 전환이 유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싱글라스 3사, 솔브레인, GD,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3사 중에는 캠트로닉스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네. 매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흑자 전환 할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코이버입니다. 코이버요. 네, 네. 코이버인데 이 코이버 같은 경우도 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코이버는 통신 장비주인데요. 네. 그 우리가 MWC에 보면은 스마트폰 부품만 보는데 스마트폰만 보고요. 근데 통신 회사를 또 많이 가서 많이 언팩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코이버 앞으로 무선 데이터가 폭증할 거기 때문에 이런 폭증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장비 회사들의 필연적인 매출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요를 통신 장비를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코이버는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네. 들어보니까 LG이노텍 들어갔었으면 됐을 뻔했는데 아니에요. 사실 두 종목 중에서 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캠트로닉스도 물론 뭐 무선 충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사실 RF텍하고 먼투 뭐 이렇게 좀 나섰는데 코이라고 손 쉽게 다 해요. 네, 얘네는. 맞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이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주가가 지금 5,800원짜리가 사실 지금 한 4만 주, 약 3만 6천 주 오늘 거래가 됐었는데. 신세건사 생각나요. 네, 요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좀 우리 포트에 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한 종목 넣자고 하면은 저는 네. 캠트로닉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사실 워낙 강세가 돼야 맞는데 좀 하나 약세예요. 예, 지금 미국에서 양적 하나 뒤로 뺀다 그러는데 워낙 약세거든요. 그냥 좀 수출 좀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캠트로닉스가 조금 더 우호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김희수 팀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이버가 더 좋긴 한데요. 그쵸? 네. 네, 일단은 뭐 편입 도장이 꽉 찍힌 것 같아가지고 뭐 낙장불입이라고 일단은 네, 뭐, 못 들어가죠. 이제 못 들어가는 게 좀. 저는 캠트로닉스보다는 코이버가 좋다. 예. 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편입된 종목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학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고요. 손절가는 4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소시홀딩스고요.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손절가는 1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포트폴리오가 든든하게 채워졌고요. 한 주간 어떤 화끈한 수익을 보여줄지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정 포트폴리오였고요. 잠시 화면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격돌 투자 삼국지 오늘도 유쾌하고 또 알차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